자체 냉각 음료수 캔은 음료수를 넣는 A 부분과 탄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B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A에 음료수를 넣은 후 B에 물을 넣어 탄산 나트륨을 녹이면 음료수가 시원해진다. 탄산 나트륨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료수가 열을 빼앗기는 거고, 그래서 탄산 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 즉 용해열은 흡열이 된다. 그래서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는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우리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준 값인데,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생성물의 총 엔탈피가 반응물의 총 엔탈피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귿 엔탈피 합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산 나트륨이, 즉 솔리드 상태의 탄산 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용해되는 과정 중에 이온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는 과정인데, 반응 전후에 산화수의 변화는 없죠. 나트륨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탄소 플러스 4, 산소 마이너스 2. 역시 마찬가지로 Na 플러스 CO3 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됐어도 산화수는 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니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두 개의 비커에 들어있는 물에 수산화나트륨과 염화 나트륨을 각각 넣은 후 수용액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는 온도가 높아졌고,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서 용해되면서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나에서는 온도가 낮아졌다.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용해가 되는 과정 중에 주변의 열을 흡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 기억,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니은 나에서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작다. 염화 나트륨 솔리드 상태와 물 리퀴드 상태가 반응물의 총 엔탈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생성물의 총 엔탈피가 되죠. 나에서의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중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 가와 나에서 용해 반응이 일어날 때 모두 엔탈피가 감소한다. 가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엔탈피가 감소하겠지만, 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엔탈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세 가지 반응의 열악 반응식이고요.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엔탈피 변화, 즉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셋 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얘기고요. 반응 엔탈피,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준 값인데, 발열 과정이다라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를 본다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엔탈피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탈피는 증가하는 반응이 아니라 엔탈피는 감소하는 반응이다.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응물, 기체 상태의 반응물의 총 개수, 가는 개수합이 2죠. 생성물 2.
그럼 가해 반응은 반응이 진행돼도 기체 분자수가 변함이 없는 거고요. 개수압 2, 생성물의 개수압도 2,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수에 변화가 없어요. 단은 개수압이 3이죠. 그리고 개수압이 2가 되기 때문에 단은 반응하는 결과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한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1번. 고체에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담긴 증발 접시를 올려놓고 가열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다 과정을 볼까요? 에탄올이 연소하는 과정 중에 열이 방출되겠죠? 그 방출된 열이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열을 흡수해서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되는 거고, 그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찬물로부터 열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된다. 그래서 다 반응은 연소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나는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가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열을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 기억,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은 반응이 두 가지다. 가하고 다 두 가지 발열 반응 맞고요. 니은, 나의 반응은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증가를 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디귿, 다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보다 크다. 그렇죠.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 두 가지 반응의 열악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탄소, 흑이온 생성 엔탈피가 0이다. 가장 안정환 성분 원소란 얘기죠. 가는 아세틸렌의 분해 반응, 나는 에테인의 분해 반응. 아세틸렌의 분해 반응은요, 발열 반응이네요.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고, 에테인의 분해열은 플러스 값을 갖네요. 흡열 반응. 기억, 가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왜냐하면 발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기억, 틀린 내용이고요. 에테인의 생성열은 마이너스 80다다. 나 반응이 에테인의 분해 반응이죠. 그러면 이 반응의 역반응이 에테인의 생성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반응열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4kJ/mol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아세틸렌에 수소 두 분자를 첨가를 시켜 에테인이 생성되는 반응을 지금 나타냈어요. 그때 이제 반응열을 물어보겠는데요. 좌변은 아세틸렌이, 우변은 에테인이. 그러면 대략 반응 경로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가 반응에서 나 반응을 빼준 그런 이제 반응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가에서 나를 빼준다. C2H2 상태는 뺄게요. 그리고 나 반응은 역반응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즉 생성열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
소거되고요. 수소는 하나가 소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C2, H2는 이 H랑 반응해서 C2H6가 된다. 그때의 반응 엔탈피는 가의 엔탈피에다가 나의 엔탈피를 빼준다. 가의 엔탈피 마이너스 228 빼기 나의 엔탈피 84. 그러면 마이너스 312 kJ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문장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냈는데요. 우리 생성 엔탈피, 생성 반응은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1몰의 생성물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 그쵸? 1몰의 생성물이 생성될 때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394. 예.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 탄소와 산소로부터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될 때니까 델타 H1은 마이너스 394kJ이 되는 거고요. 물의 생성열 발열이네요. 마이너스 286. 그러면 나에서 물이 앞에 개수가 2가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1몰이 생성된 게 아니라 몇 몰? 2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86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86.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572kJ이 나오는 거죠. 다는 아세틸렌의 연소열. 아세틸렌의 연소열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겠네요. 자료를 봐가지고는. 그러면 기억. 델타 H1은 394kJ 오른 이야기고요. 니은 델타 H2는 286이 아니라 곱하기 2 마이너스 572가 되는 거죠.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해결할게요. 아세틸렌의 연소열을 지금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가하고 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주어졌죠. 그게 뭐냐면 아세틸렌의 연소열이 228이라는 거. 그럼 우리 아세틸렌의 연소열 한번, 연소열이 아니라 아세틸렌의 생성열 한번 나타내 볼까요? 생성 반응. 가장 안정한 호돈소, 고체 상태의 흑연과 그리고 기체 상태의 상태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제가 상태는 표현을 안 할게요. 수소 기체가 2대 1의 개수비로서 C2H2의 아세틸렌 1몰을 이제 생성을 할 때의 그때의 이제 반응열을 우리가 델타 H4라고 할게요. 델타 H4. 그 값은 발열 플러스 228kJ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1번식, 나 2번식, 그리고 다가 그냥 3번식으로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표현했던 아세틸렌의 생성 반응식을 4식이다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아세틸렌의 이제 연소열을 보면 좌변에 아세틸렌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변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을 봤을 때요. 우리 4번식에서 생성물인 아세틸렌이 우변으로 갔죠. 그리고 개수가 1인데 아세틸렌의 연소열은 개수가 2고 이제 다식에서의 아세틸렌이 좌변으로 갔기 때문에요. 우리가 4번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제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개수는 2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이산화탄소가 4개. 그러면 1번식에다가 4를 곱해주면 우변에 이산화탄소가 4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변에 물이
2개. 그러면 2번 식을 이제 그대로 한번 더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 1번 식에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2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이 상태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이 C2H2는 4C 더하기 이 H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식에다가 4를 곱해주면 4C 더하기 4O2는 4CO2가, 그리고 이 식은 그대로 이 H2 더하기 O2는 이 H2O가 된다. 그럼 양변 소거할 수 있는 거 먼저 소거합시다. 탄소 소거되고요. 수소 소거되죠. 그럼 남는 거는 아세틸렌 2개, 산소 5개, 이산화탄소 4개, 물 2개. 그러면 지금 3번씩 다식이요. 다 3번씩과 지금 우리가 방금 반응 경로로 나타낸 식이었대요. 서로가 같죠. 그러면 이제 델타 H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델타 H4 더하기 4 곱하기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28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94 더하기 마이너스 572.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64 킬로줄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의 엔탈피를 나타냈고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이제 분해됐을 때의 반응열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1번 델타 H는 0보다 작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과 디귿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과산화수소하고 물과 산소의 엔탈피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2몰과 이제 물 2몰이 완전히 이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이제 분해될 때 분해가 됐죠.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서 분해될 때 그때 이제 반응열을 델타 H1과 델타 H2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니은 과산화수소의 생성열은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물질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물질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 근데 이제 1몰이기 때문에 이때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1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1이다. 근데 지금 이 델타 H는 과산화수소가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가 아니라 물과 산소로 분해될 때이기 때문에 니은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라고 했죠. 그러면 과산화수소 2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는 델타 H1. 그러면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상태는 일단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해열 1몰 물질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과산화수소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이제 분해될 때의 그때의 이제 반응 엔탈피는 2분의 델타 H1이 되는 거고요. 또 물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이제 분해될 때는
2분의 델타 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 물의 분해열과 과산화수소의 분해열, 그러니까 물의 분해열은 2분의 델타 H2, 과산화수소의 분해열은 2분의 델타 H1. 물의 분해열이 과산화수소의 분해열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표준 상태에서 염화수소의 생성과 관련된 반응 엔탈피를 나타냈고요. 네 가지 엔탈피가 나와 있죠. 기억, 염소 원자와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델타 H4와 같다. 염소와 염소의 결합 에너지는요, 염소 분자가 이제 기체 상태의 염소 이제 분자가 염소 원자로 반응할 때의 엔탈피. 근데 델타 H4는 그 반응에 이제 뭔가요?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염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델타 H가 아니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염화수소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델타 H2의 2분의 1 값이다. 델타 H2 한번 볼까요? 델타 H2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인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로부터 염화수소 기체가 이제 2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죠. 그러면 생성 엔탈피는 물질이 1몰이 생성될 때니까 2몰이 생성될 때의 값의 2분의 1 값, 그래서 2분의 델타 H2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델타 H2, 이건 수소와 염소가 2몰의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할 때의 엔탈피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3 빼기 델타 H4인데요. 우선 이제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 좌변에는 반응물로서 염소, 수소 기체가 놓여 있어야 되고요. 우변에는 생성물인 염화수소 기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델타 H3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델타 H3을 나타냈다. 플러스 델타 H3을 나타냈다는 것은 HCl이 생성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반응물 쪽으로 갔죠. 그러면 디귿은 옳은 문장은 아닐 거예요. 그럼 옳은 문장의 형태로 한번 내볼게요. 각각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에서요. 좌변에는 H2, Cl2가 가야 되니까 델타 H1 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변으로 이제 HCl이 가야 되니까 델타 H3의 마이너스 값, 그리고 델타 H4를 빼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델타 H1의 이제 식을 나타내면요. H2 더하기 Cl2는 이 H 더하기 Cl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델타 H3은 이제 역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H 더하기 이 Cl은 이 HCl이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델타 H4 역시 정방향식이 아니라 역방향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EH 더하기 Cl2는 EH 더하기 ECl이다. 좌변과 우변을 한번 소거해 볼게요. EH 소거되고요. EH도 소거되고 Cl2도 하나가 소거가 되네요. 그리고 ECl도 소거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반응식은 H2 더하기 Cl2는 EHCl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3 빼기 델타 H4다.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가 아니라 델타 H3의 마이너스 값을
표현한 식이 오른 식이 된다는 거. 자, 정답은 2번. 표현 상태 4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탄소하고 수소, 탄소,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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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염소. 염소 원자 기체의 생성 엔탈피를 이제 기억해서 물어봤는데요. 우리 염소 원자가 기체 상태의 생성 엔탈피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2분의 1 Cl2 이제 상태는 가스고요. 이제 반응 후 Cl 가스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반응 엔탈피와 같은 거고. 그러면 염소의 생성 엔탈피는 염소와 염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의 2분의 1 값이 되니까 2분의 243. 그러면 112.5kJ/mol 오른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메테인이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인 탄소와 수소로 이제 분해가 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합 에너지의 이제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면 이때의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 그러니까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 값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또 흑연이 솔리드 상태에서 가스 상태가 될 때의 또 승화가 될 때의 에너지도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은 알 수 없다가 되겠죠. 디귿, 메탄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 메틸 기체와 염화 수소 기체가 생성됐을 때의 반응 엔탈피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메테인은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가 4개가 이제 공유 결합이 된 형태가 되는 거고, 염화 메틸은 이제 수소 하나가 이제 염소로 이제 치환된 이제 형태의 물질이 돼요. 그럼 반응 엔탈피,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물의 총 이제 결합 에너지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의 4배, 그리고 염소와 염소의 결합 에너지가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 에너지의 3배에다가 그러니까 탄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그리고 또한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총 더한 값이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죠. 그래서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이제 빼면 그 값이 마이너스 55kJ이 나오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410이고 그거의 4배, 그러면 164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l과 Cl 사이가 243. 그러면 이 두 값을 더한 게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410에 곱하기 3을 해주면 1230. 그리고 염소와 탄소 사이가 330. 그리고 수소와 염소 사이가 432를 총 더해준 값이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 그래서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09kJ 값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는 문장의 정답은 1번이 돼요. 표준 상태에서 몇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도 고르시오. 1번은 하이드라진의 생성 엔탈피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하이드라진의 생성 반응식을 한번 찾아보면요. 하이드라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이니까 질소하고 수소.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래식이 윗식이 되는 과정이 하이드라진의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여기 O2는 서로가 이제 소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인 질소와 수소기체가 1몰의 하이드로진을 생성할 때의 반응열, 즉 51kJ/mol.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1몰의 수소기체가 연소돼서 H2 리퀴드가 생성될 때의 반응열.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소열, 수소기체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 그러면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이 되는 과정. 그러면 N2는 지워지고, 그럼 그때 반응열이 마이너스 572죠. 근데 문제에서는 1몰의 수소 기체가, 근데 여기는 몇 몰인가요? 2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몰의 물이 이제 생성되는 반응. 그러면 마이너스 572를 이제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86.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 하이드로진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제 질소하고 이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엔탈피. 그럼 이것도 한번 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맨 위에 있네요. 하이드로진과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제 질소하고 질소가스와 이제 물이 생성되는 반응. 그러면 이제 이건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응열 델타 H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델타 H는요. 이 반응열에다가 이 반응열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반응열은 이 반응열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51에다가 마이너스 572를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 623. 그렇죠. 마이너스 623. 그래서 되게 또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표준 상태에서 세 가지 열악 반응식, 가나 다 세 가지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보기 델타 H1은 0보다 크다.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기화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 옳은 표현이고요. 나에서의 결합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보다 작다. 예. 반응열이 0보다 작죠. 그럼 발열 반응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중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NH3의 생성 엔탈피. 우리 NH3의 생성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2분의 1 N2 이제 가스와 그리고 이제 2분의 3 H2 가스가 반응해서 1몰의 NH3 가스를 이제 생성하는 반응. 그때의 엔탈피 델타 H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식에 곱하기 3. 그러면 6H2 상태는 표현 안 할게요. 3O2 그리고 6H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델타 H1. 그러면 가식의 역방향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H2 가스가 상태를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H2만 상태를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6H2 리퀴드가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델타 H3 역시 역방향식 6H2 리퀴드 더하기 이 N2 N2는 4NH3 플러스 3O2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4로 한번 나눠볼 텐데 4로 이제 나누기 전에 한번 이 값을 한번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소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H2 리퀴드 지워지고요. 6H2 가스도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3O2도 지워지고요. 그럼 이제 남는 식은 6H 질소부터 쓸까요? 이 N2 플러스 6H2는 4NH3가 된다. 4로 한번 나눠줄게요. 4. 그러면 이제 2분의 1 N2 더하기 2분의 3 H2는 NH3가 된다. 그쵸? 위식과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5번.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질소 가스의 분해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고요. 분해 반응,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분해될 때의 반응열이죠. 그러면 기억 NO2의 분해 반응은 그렇죠.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작기 때문에 발열 반응,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NO2의 생성 엔탈피는 66kJ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몰에 NO2가 생성이 될 때가 66kJ/몰이죠. 그러면 1몰에 NO2가 생성될 때는 이 엔탈피의 절반, 즉 33kJ/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결합 에너지 합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 우리 엔탈피 변화를 이제 결합 에너지로 나타내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보다 크다.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 디귿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